네, 안녕하세요. 윤희숙의 당당 톡톡 윤희숙입니다. 네, 오늘 6월 15일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날이죠. 12년 전만 해도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12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 됐죠. 6.15 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일입니다. 요즘 각종 6.15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있었고 이따 저녁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1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12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12년이나 됐어? 하다가도 또 그 사이에 남북관계가 한창 좋다가 몇 년 사이에 또 급격히 안 좋아진 게 아주 또 옛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은 시간 가는 거에 대한 혼란이 느껴지는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6.15 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일에 윤희숙 인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노래는요, 6.15 공동선언과 좀 관련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만나니 우린 듣고 계신가요? 대전의 그분? 이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보고 또
네, 우리나라에서 이혜진 님이 부른 노래죠. 만나니 우린, 네, 손을 잡아야 된다는, 예, 어렵게 만났는데, 남북이. 오늘 6.15 공동선언 기념일이라 이 노래 신청하신 것 같아요. 노래 좋죠. 그때 2000년 6월 15일에, 다들 TV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무슨 장난인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때 2000년에 제가 그 매항리, 아시죠? 매항리 국제 폭격장. 거기 상황실에 있었어요. 주민대책위 사무실에. 그때 당시에 전만규 위원장님이, 오폭 사고, 미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 때문에 화가 나서 미군 훈련을 알리는 그 황색 깃발을 찢으면서 깃발을 찢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주민대책위 상황실에 제가 상근을 하러 갔었는데요. 방송에서 잡음이 들리나요? 네, 저는 괜찮은데. 상근하러 갔는데 매항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대중교통으로 찾아 들어가기도 어렵고, 안에 들어가면 바깥이랑 이제 소식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지금처럼 인터넷 이 광통신망이 다 깔려 있는 데가 아니어서 하이텔 뭐 이런 걸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접속해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12년 전인데 되게 옛날 같네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저는 그 외딴 곳에 있고 거기가 TV도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듣고 보게 됐는데, 오늘 뭐 그러니까 그 속보를 먼저 기사를 보게 됐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매항리가 약간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가 싶을 정도로 가면 전쟁 훈련 중인 전투기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도 보면 전투기 그 비행사 헬멧이 보일 정도로 저공 비행하는 곳이고, 바로 앞이 이제 폭격 연습장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연일 뭐 연행되고 막 집회가 있고 그럴 때여가지고 막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곳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12년 전이네요. 그 사이에 금강산에는 190만 명의 금강산 관광객들이 남쪽에서 다녀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평양이나 개성이나 오고 간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실 이대로 이런 분위기라면 통일되지 않겠냐, 이렇게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단숨에 방향이 바뀌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다시 단절된 상태로 있고, 또 뭐 언제 어느 틈에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욕하는 그 대남 대북 비방 선전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 또 인명 피해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6.15 공동선언이 가져왔던 가장 큰 성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서로를 믿게 된 거, 믿음 이런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에 창문을 열다가 그 앞집 건물 앞 빌라에 사는 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안방 창문을 여는데 앞 건물에 있는 분은 복도에, 현관 밖 복도에 나와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놀라가지고 창문을 다시 닫았는데, 아니 옆집 사실은 이웃인데, 앞동에 사는 이웃인데 모르는 사이고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위협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웃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아는 얼굴이었다면 반갑게 인사했겠고, 밖에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그랬을 텐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좀 새삼 느꼈었는데요. 막상 인사하고 안면은 트고 나면 서로를 알게 되면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만나면 두려운 존재, 이런 게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나라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서로를 믿자고 약속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힘합쳐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믿음의 약속을 했던 게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어졌다 보니까 아주 뭐 보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 보기만 해도 위협이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0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뭐 발언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오늘 아침 영상에 무슨 행사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바꿨어요. 완전 다 바꾸더라고요. 네, 신청곡 하시네요. 태진아의 나 그대 곁에 잠 네. 시간 되시면 틀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제 방송 시간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 방송 시간은 3시부터 3시 58분까지인데요. 제가 꼭 1시간이라고 생각해서 4시까지라고 생각해서 노래가 더 빨리 끊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전곡을 다 못 트는 경우가 원래 허다하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58분이다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다들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음 방송 편성하기 전에 뭐 광고 이런 게 나가기도 하고 해서 애초에 원래 58분이었어요. 근데 58분 이렇게 쓰기에는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1시간으로 했는데 심지어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제가 2시간으로 돼 있네요. 저는 지금 1시간짜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 언젠간 2시간을 하겠다 이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언제부터 2시간 할지 서프라이즈하게 준비되면 그냥 바로 할 테니까. 네. 혜림님이 2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정혜림님이 2시간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나 보네요. 제가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CJ분들은 2시간 하세요. 3시부터 2시간인데 저만 1시간으로 우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다들 바쁘시겠지만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죠. 6월 8일에 방송했는데 6월 10일 또 13일 오늘 6.15까지 6.13, 6.15. 6.13은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여기 6.13은 10년 전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경기도 양주에 있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던 날이죠. 효순이 미선이 10주기 추모제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살아있다면 지금 25살이 되었을 두 여중생의 10주기 추모제에 저도 다녀왔는데요.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각별한 기억인데 뭐 많은 국민들이 그랬겠지만 전쟁도 아닌 평시에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그리고 아주 어린 아기들도 아닌 중학생인 여학생 2명이 장갑차에 2명이 같이 깔려서 죽었다는 게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분노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었어요. 2002년. 전 굉장히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데 그 바로 5일 며칠 전에 그 전동록 씨라는 분이 장례를 치렀었고 이 얘기 전에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효순이 미선이가 6월 13일 날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단순 사고 또는 뭐 업무 중 과실 뭐 이런 정도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불평등한 소파 협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소파 협정. 이걸 이유로 그동안 미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를 못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범죄가 많고 특히 흉악한 범죄도 많은데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니까 이 범죄가 계속 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미군들한테는 한국이 천국이죠.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군인 이런 예비역들의 막 증언들이 이어지고 전문가들의 증언들, 조사 이런 게 이제 이어졌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집회도 하고 저도 많이 갔었죠. 근데 결정적인 건 이제 11월 달에 그 미군들 재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그 미군 범죄에 대해서 재판 그 신병 인도 요청을 처음으로 했죠. 재판권 요청을. 그러니까 늘 미국이 재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판권 신청을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미군 범죄들이 있었지만 하도 국민들 여론이 뜨겁고 분노가 높아가지고 근데 미국이 기각을 했죠. 그리고 미군들끼리 이루어진 법정에서 그 미군들을 재판을 해서 뭐 아무도 죄가 없는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죽인 사람이 없느냐. 탱크라도 구속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저도 그 재판하는 날 동두천에 갔었거든요. 재판 방청 신청을 했었는데 들여보내주질 않더라고요. 당시에 그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있었죠. 민주노동당 후보도 오시고 저희들도 갔는데 한국 경찰들이 새카맣게 재판정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격렬하게 저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다준 택시기사도 뭐 저렇게까지 한국 경찰들이 저렇게까지 막을 필요가 있냐,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 정서가 당시에는 너무 이제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근데 당시 이제 그 경찰들이 갑자기 그 재판 방청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을 진압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다는 표현이 맞나? 머리가 찢어졌어요. 깨졌다는 건 안 맞네요. 제가 여기 보면 흉터가 있는데 아직도 머리카락이 안 나요. 요만큼 찢어져서.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계속 이제 발로 차고 방패로 찍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말을 많이 안 듣거나 뭐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별로 맞고 자라보질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맞다가 이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피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피가 나면서 그게 이제 뭐 보도가 엄청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9시인가 머리가 이제 찢어져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다쳤는데 그 다음 뉴스부터 계속 그 장면들이 나간 거예요. 제가 이상가족이 있었으면 만났을 정도로 얼굴에 멍이 들고 막 머리에 피 흘리는 장면이 누구는 제 부시시한 머리 스타일 보고 넌 줄 내가 한눈에 딱 알아봤다. 머리 모양 보고 알아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 가서 머리를 꼬맸죠. 머리 꼬매고 그때 그게 PD수첩에 나왔어요. 그 바로 다음 주 PD수첩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그 PD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학수 PD님 제 기억나는데 아마 당시 11월 21일이 재판이었나 이러고 23일에 보도가 됐나? 10년 전 일인데 제가 처음으로 PD수첩 그 사무실에 가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혹시 손석희님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MBC 교양국에 가면 예, 그런 흑심을 품고 MBC에 갔었는데 인터뷰를 했었죠. 10년 전에 머리에 반창고 붙이고 머리도 못 감아서 이렇게 예, 초췌한 모습으로 얼굴에는 멍들고 근데 그때 이제 PD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효순이 미선이 관련해서 2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인터뷰 때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제가 울컥하기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근데 그 장면 다시 보기 할 수 있냐고요? 찾아보면 있을걸요? 10년 전 건데 아직 있나?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그때 효순이 미선이 그 관련 그 재판 이후에 나온 PD수첩을 보고 녹화를 해놨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연히 그 녹화된 테이프를 다시 보다 보니까 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였었다는 이제 보니 저였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그 여중생들이
그렇게 다친 거는, 죽은 거는 뭐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미군들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뭐 집회하고 이러는 게, 규탄하고 이러는 게 국제적으로 뭐 좋지 않지 않겠냐.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렇지 않겠냐. 뭐라 그러지? 부끄럽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발끈해가지고, 사실 멀쩡한 여중생들 둘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난 더 부끄럽다. 그게 주권 국가로서 그럴 수 있냐? 자기 나라에 여학생 2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 말 없다는 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난 더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PD수첩이 방영되고 나서 사실 이제 PD수첩이 결정적으로 몇 번 우리 한국 사회에 큰 그 촛불에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촛불에 촉발이 됐었는데, 그 인터뷰가 나간 PD수첩이 방영된 이후에 게시판에서 광화문에서 촛불 들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이 재판에 항의하는 한국 국민들은 막 머리 깨지고 맞고 있는데,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미군과 그 한국 통역사인지 모르겠는데 한 한국 여성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이제 밖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나가면서 이제 잠자던 국민들의 분노를까지 다 깨워낸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죠. 11월에 2002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촛불 집회의 시원이 되었다는 10년 전 1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우리나라에 다시 광화문에서 노래 신청이 들어오네요. 광화문 촛불 얘기 나오니까. 예. 다시 이게 될 수 있을지, 네, 다른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다른 노래, 꽃다지 손을 잡아야 해. 이 노래 먼저 듣고, 네. 이어갈게요. 이것도 신청하셨는데 듣고 계시나요? 손을 잡아야 해. 늘어만 가는 섬처럼 움츠린 손을 내
네, 꽃다지가 부른 손을 잡아야 해입니다. 네, 손을 잡으세요. 그 평양 순환공항에서 손잡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효순이 미선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6월 항쟁 25주년 기념 행사 겸 민중민주열사 추모제가 6월 10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6.13 효순이 미선이 추모제가 있었고, 오늘이 6.15 네, 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 행사가 또 있죠. 6월이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의미 깊은 달이 됐어요. 예전에는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뭔가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달이라고나 할까요? 뭔가 우리의 과제가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효순이 미선이 같은 이런 억울한 당당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한 맺힌 국민들 이야기가 있고, 또 통일, 이루지 못한 평화와 통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또 자주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가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올해 유난히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유난히 해보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쉰 것 같아요. 안 쉬었어요. 네. 요즘에 제가 그날 검찰 어저께인가요? 그 CNP가 CNC로 이름을 바꿨나 봐요. 사무실 압수수색 있었잖아요. 이 민중의 소리와도 아주 관련이 깊은 사업체죠. 이석기 의원이 전 일했던 전 대표로 있던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경찰이 혐의가 광주 전남 교육감 2분, 진보 교육감 장만채 장희국 2분에 대한 관련된 일로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네, 들어오면서 뭐 직원들 여직원 목 조르면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두 교육감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했는데 영장에 보면 이석기 의원의 신체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발부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아주 그냥 검찰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신문 보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내곡동 있잖아요. 내곡동 사건. 온 국민이 노래로까지 불렀던 내곡동. 네. 그 내곡동 비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고 아무도 기소를 안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정말 대놓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완전 다른 거죠. 또 뭐 이번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랑 이 내곡동 수사 관련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사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누가 검찰을 믿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던데 MB가 고용한 MB 전속 로펌이래나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워낙에 이제 떡검 새검 삼성 장학생 이런 말들은 다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사법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너무 대놓고 편파적으로 이러니까 사실 참 정말,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검찰청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작년 8.15 대회 때 성명서 낭독한 8.15 대회 때 국민대회가 있었는데, 성명서 낭독한 거 때문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요? 네, 했더니 너무 황당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많은 촛불 집회, 심지어 기자회견도 경찰이 구호 외치면 기자회견도 집회라고 우기는 바람에 기자회견도 막 다 체증해가지고 소환장 남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경찰 조사 출두 요구서예요.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럼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거든요. 벌금 나오면 벌금은 난 고지고대로 낼 수 없다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죠. 정식 재판에서 다투고 벌금이 좀 깎이기도 하고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송사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이명박 정부의 벌금과 관련된 집회와 관련된 송사에서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매일매일 재판정 찾아다니느라 바쁜데, 검찰청에서 뜬금없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죠. 제가 그거 관련해서 경찰 조사 한번 받았던
받았었거든요. 8.15 대회 관련해서. 물론 제가 이제 경찰 조사 때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하죠. 그래도 경찰이 알아서 이제 넘겨요. 벌금을 바로 이제 검찰로 벌금 명령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 더 조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단건만 가지고 그러는 거냐? 8.15 대회, 국민대회, 성명서 낭독 그 단건이냐? 그랬더니 전화한 사람이 검찰청에서 전화한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요? 막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자신 없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건은 대부분 그냥 약식 명령 나오는데 그 단건 가지고 출두하라니까 내가 이상해서 그렇다. 근데 검찰청에서 아니 뭘 저희가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해서 아니 그냥 그거 단일 건이냐고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거와 비교해봐서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통보하고서는 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통지서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생각을 해보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선택권이 있는 거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심심한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저보고 다시 전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검찰이랑 이런 대화를 할 기분도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하라고 그리고 끊었는데 대화가 안 오네요. 네, 이번 주에 대화래 전화가 안 오네요. 이번 주에 전화하기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간 뭐 이거 불러내놓고 이것저것 다 아무거나 끌어내놓고 또 조사하자고 그럴까봐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고 그러고도 남을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부르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나가더라도 나가야 되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이게 뭐 미련해서 그런 건지 이런 말 하면 제가 검찰 모독죄가 되나요? 미련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일단 불러놓고 어영부영해서 불러놓고 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 그 성명서 낭독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짜증내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그 검찰들이 한가한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저한테 하는 거랑 저한테는 무슨 성명서 하나 읽은 거 가지고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명박 아들은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당사자인데 부르지도 않고 서면 조사 해놓고 무슨 한 달도 넘게 기간을 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입 다 맞추게 짜맞추게 해주고 나서 무혐의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전직 대통령은 쌩 난리를 쳐가지고 불러 올리더니 현직 대통령 아들은 서면 조사로 대체하고 무혐의. 그래서 제가 완전 검찰한테 엄청 짜증나고 열받았던 한 주였는데 앞으로도 검찰들 계속 이럴 것 같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오늘 보도 보니까 그 범민련 지난번 선고가 굉장히 어이없게 선고가 나왔었는데 그에 대해서 법정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범민련 간부의 자택을 다음날 압수수색하고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 갔어요. 대공분실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긴급 체포했는데 오늘 보니까 구속영장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검찰들이 막무가내로 지금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주 차기 정권 이명박 정권의 뒤를 이을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공안 탄압뿐만 아니라 색깔론 조장이든 뭐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이런저런 체면이나 뭐 상식이나 이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 드리고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노래는요. 티아라의 노래예요. Cry Cry. 새빨간 장미처럼
문신처럼 지우려 할수록 깊게 패여 Cry cry can't you see the music 불꽃처럼 뜨겁게 You are my boy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Oh oh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me on come on 난 중독된 것처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 넌 마치 감옥처럼 네 안에 날 가둬버렸나 봐 Cry cry can't you see the music 불꽃처럼 뜨겁게 You are my boy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Oh oh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Yeah Let's dance Deep in your eyes Baby can't you see the look in my eyes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Oh oh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라 돌아온단 네 말 믿지 않아 Oh oh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말을 울리지 마 Let's go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me on yo Come on come on come on T-L-Y time to love 네, 티아라의 Cry Cry. 네, 좋네요. 네, 제가 틀어서 들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을 골라서 좀 들어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네요. 뭐 신나게 검찰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검찰을 바꾸는 방법 없을까? 이런 누가 좀 좋은 생각 있으면 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 싹 바꾸는 법.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고 나면 검찰 개혁부터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진 거잖아요. 검찰들하고 싸우면서. 검찰. 네, 검찰을 없애자고요? 검찰을 없애면 어떡하죠? 네. 없애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요즘에 제가 한 가지 회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조계사가 얼마 전에 조계종이죠. 조계종에서 쇄신안 발표했었죠. 요즘 쇄신안 내는 게 유행인가 봐요. 경찰청도 쇄신안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쇄신할 게 많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조계종에서는 얼마 전에 그 도박 파문 때문에 쇄신 본부가 만들어졌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년에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계종단의 어떤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추진본부라는 특별본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차대회라는 걸 하겠다. 조계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차대회가 뭐냐면 원래 무차법회라는 게 있대요. 불교에. 옛날에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법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 없이 모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걸 지향하는 그리고 그런 좋은 취지의 법회를 살려서 무차대회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조계사를 개방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 주제를 청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날 하루 조계사에 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그러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7월 15일에 일정이 잡혔는데요. 일요일이고요. 낮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조계사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청년들이 뭐 강좌 같은 것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난장도 펼치고 강연도 하고 밤에는 콘서트 하고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조계사가 쏘는 거예요. 공양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친 청년들 그날 하루 조계사에 와서 쉬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도 채우고 머리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조계사가 이제 이거를 조계종이 혼자 기획하기에는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준비가 어려우니까 청년 단체들이 와서 같이 준비를 해달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실행위원회로 참가를 해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몇 개 이런 자기들이 한 가지씩 강연 같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단체별로. 저희 청년연대도 자아찾기 프로그램 이런 거랑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도 많고 사실은 뭐 밖에서 볼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나이 때 바로 당장 내일 또는 앞으로의 내 인생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왜 이런 걸 못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SNS로 소통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막상 만나면 말 못하는 사람들 많죠. 대면하면 말 못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연애 문제도 있고 집안 갈등도 있고 적성, 진로, 뭐 경제 문제, 일자리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막 다 고민 타파하자 그날 하루. 그걸 털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런 조언도 받고 이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겨낼 건가 요걸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아찾기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청년단체들이 저희 회원 청년회들이 보면 독서토론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동안 쭉 청년들이 독서토론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왔는데 만나고 싶은 저자를 모셔서 저자 특강을 하나 하는 걸 준비해볼까 2가지 그걸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제 키워드처럼 이제 정한 게 이번 무차대회 키워드가 멘붕에서 힐링으로 예요. 멘붕에서 힐링으로 땡땡하라. 땡땡은 이제 각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날 조계사 무차대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각자 자기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 난 뭘 하겠다고 할지 각자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멘붕 상태 또는 뭐 사실 요즘 멘붕이란 말이 유행이긴 한데 너도 나도 멘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아가자 이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방송하기 전에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힐링 비법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소개된 게 뭐냐면 각자의 치유 방법. 저희 통일시대 젊은봇이라는 부산에 있는 단체는 힐링 캠프 목고지를 한답니다. 목고지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은 미니풀장에서 물놀이하고 성인들은 텐트 치고 굽고 마시고 생일 파티, 셔플 댄스 경연대회,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를 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멍 때리기 집에서 멍 때리기 또 어떤 분은 마사지 받고 숙면 어떤 분은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자는 거 어떤 분은 맛난 거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자고 그리고 페북에 자랑질 하는 것도 잊지 말자 뭐 이런 거 어떤 분은 속세를 등지시는 게 어떠냐 또 누구는 영화 감상 누구는 술 먹고 수다 떨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또 이 마지막에 지금 바로 멘붕 치료의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는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등등 이런저런 힐링의 방법들.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누워있기도 있네요. 예, 멍 때리기 그거 좋다. 상념의 시간. 더 열심히 살아라. 이건 좀 슬프네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멘붕의 청년들 와서 힐링하고 가라.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힐링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떨 때 힐링이 되지? 생각해보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오랜 사색과 깊은 내공의 소유자인 어른에게 좋은 이야기를 또 듣고 그래서 긴 인생과 긴 역사에서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또 얻겠죠. 그리고 쉬고 자는 것도 그렇겠죠. 어디 좋은 경치에 나무 그늘 아래서 재밌는 책을 아주 가벼운 재밌는 책을 읽고 싶은 만큼 읽고 맛있는 시원한 과일을 먹으면서 핸드폰 없이 하루를 보내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네요. 사랑합니다 희숙님.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런저런 힐링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날 무차대회에 오는 청년들에게 어떤 힐링의 기회를 줄 것인가 해서 이제 콘서트 때는 좋은 음악도 들을 거고 또 그 낮에 있는 워킹그룹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공양 시간에는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콘서트 때는 좋은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인사들 를 초청해서 이야기 토크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듣기만 하는 것도 또 별로잖아요. 그러면 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돌아봐야 스스로 좀 치유가 될 텐데 뭔가 털어놓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무차대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많은 청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무차대회는 7월 15일에 조계사에서 열리고요. 오면 아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는 청년 예술가들은 와서 캐리커처나 초상화를 그려줄 수도 있고 또 바자회 같은 게 열릴 수도 있고 또 인디 밴드들 길거리 공연처럼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 만나고 싶었던 인사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방송 때 제가 중간중간에 의견을 들을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 비 오냐는 질문이 왜 이렇게 채팅창에 많죠? 아직 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청년은 몇 살까지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단체마다 기준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략 2030까지겠죠? 30대까지? 40대부터는 청년이 아니에요. 종교 청년단체에서는 40대도 청년이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이런 데도 40대 청년이고 또 양촌리 청년회 이런 데는 한 60까지 청년일걸요?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저희 청년연대 소속 청년회원들은 30대 중반까지 청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다양한 집회가 있어서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간곡한 하소연도 있는데요. 정말 지금 이제 청년들이 뭔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년회원들도 만나기도 하고 청년단체 대표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만나는 청년들은 약간 한계가 있고요.
그 밖에 또 더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뭔지 듣고 그런 걸 자기 목소리로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가 제 소박한 꿈인데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의 얘기도 듣고 우리가 진짜 내가 이런 거 하겠다. 이런 뭔가 약속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종강역 보신각 앞에서는 6.15 공동선언 12주년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6.15 남치기 서울본부와 같이 하는 거고요. 백인 합창도 있고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있어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강역을 향하고 계시는 많은 청년들은 불금을 맞이하기 전에 보신각에서 6.15의 마음으로 평화를 지키자라는 문화제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을 때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6.15가 이제 없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다시 좀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내일이 16일이죠. 6월 16일 오후 1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대한문까지 걷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쌍용 자동차 이 해고자들 해고 문제 복직 등등등등 몇 가지 요구안이 있는데요. 100만인 서명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8월 초인가요? 8월 6일인가요? 되면 그 공장 농성을 해제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이죠? 2009년이었었죠. 2009년, 10년, 11년, 12년, 올해가 3년째인데 그 사이 22분의 희생자가 나왔죠. 쌍차 문제 이번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시부터 여의도에서 대한문까지 걷는 거 사실 만만치 않는 거리인데요. 함께 걸어서 함께 살자라는 취지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면 뭐 크게 덥지는 않겠네요. 네. 초긍정 마인드죠. 제가 원래 좀 긍정적입니다. 네. 예전에 2008년 촛불 때 시청 광장에서 여의도 KBS까지 걸어간 적 있었잖아요. 다들 뭐 난리가 났었다는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냐는 원성이 자자해져서 난리가 났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걷기 편한 복장으로 모자도 준비하시고 여의도 공원에서 내일 1시에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광고는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58분에 제 방송이 끝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힐링 비법으로 치유 비법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노래는 에피톤 프로젝트 노래 들을게요. 다음날 아침.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